자, 안녕하세요. 성실없다 이대재, 성대재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니죠. 제가 녹화 방송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데이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음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고, 그리고 이게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다시 한번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요즘 치류가 심각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야, 이게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란 무엇인가, 데이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제가 왜 이렇게 집착해서 공을 들여서 재차 내보내는지를 잘 한번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PPT 자료를 준비했죠, 제가. 음, 자, 데이트 코스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데이트 코스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제가 재차 여러 번 부탁해서 꼭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성대재 채널의 남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예요. 한국 남자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20대, 30대 남자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성별이 다른 사람과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느꼈던 그 충만한 기분을, 만족감, 희열을 요즘 어린 청년들이, 청춘들이 실컷 자유자재로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 명, 두 명, 세 명, 소수의 남자 아이들의 청춘들의 사연이 아니구나.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이런 알고리즘이 뜹니다. 보세요. 다섯 가지를 포기를 했대.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애랑 결혼을 포기를 했대. 이성과 성별이 다른 인간과 교류를 못하겠다. 이거지. 세 번째, 네 번째로 포기한 게 뭐예요? 출산과 내 집 마련을 포기를 한대. 내 몸뚱아리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다라는 소리겠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뭐야? 연애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20대, 30대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위에, 그 전에 네 가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다섯 번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를 포기한다는 거는 저는 세상을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과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궁금하지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이성과 데이트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나는 세상 돌아가는 게 별로 관심 없는데요. 오로지 여자 만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세상을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타자를.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세계를 만나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여성 구독자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해요.
시사,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저는 오로지 남자한테만 관심이 많아요. 그게 세상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우리 성대재 쇼의 구독자 여러분들만은 계속 세상을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궁금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하게 되겠죠. 음?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혼밥 먹고, 혼술 전문직하고, 배달 음식 혼자 시켜 먹고, 혼술 하면서, 넷플릭스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해내는 능력도 중요해요.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도 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하고, 그걸 둘 다 하면 되잖아. 왜 한쪽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요, 왜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고 이성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저도 알아요. 연애가 싫고 세상이 싫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고립의 과정의 이유가 뭔지를 저도 압니다. 뭘까요, 여러분? 왜 세상을 싫어할까요? 왜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는 그 호기심, 그 한 줄의 호기심도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이성을 만나는 걸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불편해. 혼자 만나는 게 더 재밌어. 왜 그걸 굳이 같이 해야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뭐야? 세상이 날 싫어하니까. 세상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내 직업을 싫어해. 내 외모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내 몸매를 별로 안 좋아해. 난 좋은 차도 없어. 데이트하러 가려면은 치아 교정도 해놔야 되는데 난 치아 교정도 하지도 않았어. 인스타 보면은 다들 막 강남 펜트하우스 사는데 난 인싸도 아니야. 이런 날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도 세상이 날 싫어할 확률이 99%니까 그러니까 난 세상을 싫어하는 거야. 세상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뭐하러 만나? 세상이 날 싫어할 게 뻔한데 99%의 확률로.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나한테 실망할 게 뻔한데 뭐하러 데이트를 해? 뭐하러 소개팅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세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청춘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심이 생겨서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고 데이트를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거든요. 안내를 해주고 싶거든요. 거의 설득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근데 데이트 코스가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세상이 날 싫어하니까 나도 세상이랑 거리를 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다면. 저는 이거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 20대, 30대들을 싫어할 확률이 99%라고 해도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자면, 음, 자, 역발상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 정신에도요, 물리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물리학의 원리로 활용을 해서 지렛대로 기존의 발상을 역발상으로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역발상의 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이 날 궁금해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나라도 세상에 관심을 갖겠어. 간단하죠. 세상이 날 관심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가진 조건이 궁핍하니까, 초라하니까 라는 생각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뭘 가지고 있지? 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몸매도 없는데 세상은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가지게 됐을까? 세상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을까를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염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로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서, 직접 탐방을 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세계를, 우리 주변을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 거지. 세상은 뭘 가지고 있나? 그들은 뭘 갖고 있나? 어떻게 갖게 됐나? 그렇게 인터뷰를 하러 다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데이트를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내가 먼저 세상에게 궁금함을 품어보기. 이 역발상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정문 바깥의 세계가 궁금한 사람들은 데이트를 아니할 수가 없답니다. 궁금한 자는 먼저 발걸음을 떼고요. 먼저 손을 뻗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한 팔로 홀로 붙잡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악착같이. 근데 한 손으로 아니라 양손으로 하면 되잖아. 네. 두 손을 동시에 쓰면은 등 근육의 잠재 능력을 풀파워로 가동시킬 수가 있거든. 한 손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같이 당겨. 그럼 견갑골을 끝까지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후인 하강. 두 손으로 동시에. 가장 깊은 곳, 중부승모근, 기립근, 가장 깊은 근육까지 모조리 총동원 하는 겁니다. 둘이 하면 되거든. 나 혼자 넷플릭스 보지 말고 이성이랑 같이 넷플릭스를 보는 거야. 나 혼자 극장 가지 않고 나 혼자 혼밥, 혼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성과 썸녀와 썸남과 같이 가는 거야. 응?
그렇게 우리 제 채널이 성대제 채널이 아직 구독자 970여 명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면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음, 일단은 이성에 내 옆에 지금 데이트할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세상을 탐험하고 모험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우주 전체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광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동물도 있고, 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제 뒤에 보이죠? 지금. 제가 키우는 난도 있고, 별도 있고, 이 우주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다종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괴짜 같은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괴짜이고 감정 기복 심하고 가장 창의적인 요소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상을 탐험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지만 어떤 누군가와 함께 인간과 함께 세상을 탐험하는 게 훨씬 불안정하고 재밌고 흥분되고 돌발 변수가 많고 그래서 재밌고 그게 쾌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여자를 공부하고 남자를 학습해 나가는 것이 성취욕이 가장 커요, 여러분. 저기 지금 화면에 덩그러니 나와 있는 저 인간 딱 보자마자 당황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재밌게 생겼어. 같이 얘기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인간과 여기저기 같이 쏘다니면 먹을 거 먹고 뭐 보러 다니고 하면은 되게 별날 것 같잖아. 그게 데이트야. 연애가 뭐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가닿는 것. 저는 이게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보다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죠? 연애. 세상과의 성스러운 관계.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똑같은 장소에 가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상대방과 함께라면, 저 혼자 그걸 즐기는 것보다 상대방과 함께 즐기면은요,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세상을 더 밀도 높게 느껴낼 수 있는 방법은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세상과의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콘서트를 봤는데도 두 사람이 해석이 다르거든? 똑같은 걸 접했는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데이트는 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도시의 모든 문화 요소를 함께 즐겨 나가면서 들뜨거든, 신나고, 꼴리거든,
상대방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반응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뻐서 같이 있고 싶잖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연애를 하려면 데이트를 해야죠. 데이트를 하려면 코스를 정해야 되잖아. 어디서 만나서 어디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뭘 하고 이런 코스들이 있잖아. 장소죠, 장소. 데이트 개념이라는 건 장소 개념이죠. 공간감이고. 공간에 대한 감각, 공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데이스페이스에서 핵심 능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뭘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서울, 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최근에 들었어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진짜로 마트에 한국 냉동김밥을 갖다 놓으면요, 다 매진이 된대.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마트가 굉장히 계급화돼 있대요. 진짜 부유층들만 가는 마트도 있고, 저소득층들이 가는 마트가 있고 한데, 그 부유층들이 가는 마트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그냥 바로 올킬. 그날 다 매진이 된대요. 그리고 그 냉동김밥이 데워 먹으면 또 먹을만 하대. 저는 태어나서 김밥을 냉장고에 넣은 적도 없지만 냉장고에 넣은 김밥을 꺼내서 그,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은 적도 없거든. 김밥은 바로 사서 바로 먹는 거잖아. 그만큼 전 세계가 미국이, 유럽이 한국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라는 퀴즈에 대해서 한국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 본다면 한국이라고 대답하고 싶은 청춘들이 많겠지. 한국에 여행 오고 싶고,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전 세계가 관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한국에 사는 저는 한국이 중요하지가 않거든. 그런 저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 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 여자친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고요. 우주를 통틀어서 저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당장 만날 수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아내, 남편, 이성,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내 가족과 내 연인이 또 장소이기도 하잖아. 그녀를 보러, 그를 만나러 내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질문을 바꿔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K-컬처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국이지 뭐. 정국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방탄소년단이죠. 정국이죠. 대다수의 외국인들한테는 정국이 중요한 사람이겠죠.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세계는요, 한 사람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을 바꿔서 저한테 중요한 장소는 없어요.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 여자친구가 저의 세계의 전부예요. 여러분. 전화가 왔네. 잠시만요. 이 소리를 방송 중에 어떻게 줄이지? 다시 마이크 소리 들어갈까요? 마침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남자의 세계에 대해서, 나의 세계에 대해서, 그 남자가 곧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나는 세계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핵심을 알고 싶다면 그 세상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대와 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계가 곧 사람이니 그 사람을 최대한 자세히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세계와도 같은 사람을 느끼려면 이제 우리는 몸이라는 개념을 또 마주해야 되죠. 그 남자를 난 모두 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느끼고 싶어. 그 남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 그녀가 너무 소중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남자의 몸, 그 여자의 몸에 대해서 탐험을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세계는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몸인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심오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흥미롭고 흥분되기도 해요. 세상은 사람으로 추격되고요. 사람은 세계를 상징하고요. 그 사람은 곧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데이트를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겠어요? 그 남자의 몸을 탐험하고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게 여전사예요. 데이트를 했다 하면 그날 섹스를 해야지. 그 남자의 몸을 만끽을 해야죠. 자, 그런데 식욕을 채우는 게 데이트의 전부가 돼서는 좀 곤란하겠죠. 대한민국의 데이트 문화는 식욕을 채우는 게 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먹는 게 꽤나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한텐. 그래서 남자와 하나가 되는 것보다 남자와 같이 먹는 게 데이트의 전부이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인체의 생리작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그리고 하는 거, 낳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인체의 생리작용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가동을 시키고 나머지 채널은 다 그냥 꺼버렸다? 이야, 그건 데이트 코스가 되게 한정적이게 되는 거죠. 데이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할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욕은 배꼽 위의 세계죠. 입으로 저작작용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근데 섹스는 뭐예요? 배꼽 위가 아니라 배꼽 아래죠. 골반에 달려있는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그 연동작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쾌감을 느껴나가는 것이잖아.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죠. 먹기만 하는 데이트는 위에 있는 거고요. 섹스를 하는 건 삽입을 하고 흡입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은 배꼽 위가 아니라 배꼽 아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사라면 성욕까지 쌈박하게 충족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데이트 코스를 꼭 만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성이길 기대를 해요. 우리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청춘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면 배꼽 아래의 세계, 배꼽 아래의 신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오르가즘 교육 과정의 교육생분이 지금 몸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욕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바람직하다 이거야. 식욕만 있는 여자가 있고요. 성욕도 있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랑 쿵짝이 잘 맞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너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얼굴일까요? 가슴일까? 아까 가빠 좋은 여전사분 하나 나왔었죠? 이 가빠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뇌일까요? 코야? 알잖아, 어디가 중요한지. 우리 인간의 몸을 통틀어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열기 힘들고,
가장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응? 인간의 신체가 기능하는 모든 생리작용, 먹는 것, 잘 자는 것, 잘 싸는 것, 잘 남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곳에 도달하는 지름길이잖아. 데이트의 목표는 지름길, 질의 길.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과 데이트하는 거, 그 데이트의 끝은 반드시 곧장 그곳이 돼야 마땅하고, 섹스, 성관계로 귀결해야 마땅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식욕만 왕성한 여자가 있고, 식욕도 없는 여자도 있어요. 식욕이 왕성한데 성욕도 왕성한 여자가 있다니까. 그런 여전사랑 데이트할 때는 데이트 코스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데이트 코스가 재미없어도 되는데, 뭐야? 잠깐만요. 수동적인 여자들은 어떨 거야? 식욕도 없고 성욕도 없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랑 데이트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식욕이 없는 남자, 응? 성욕도 없어 보이는 남자랑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데이트 코스가 미로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성욕 없는 남자와의 데이트 끔찍해? 성욕 없는 남자와의 데이트 너무 좋아? 그 여자도 성욕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랑 데이트를 한다? 그 이제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거죠. 데이트 코스를 선택하기에 앞서. 성욕이 없는 여성, 성욕이 없는 남성과 데이트를 하면요. 영영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아, 아. 소리가 작게 됐네. 씨발, 이때까지. 음, 다시 소리를 키울게요. 그래서 지름길로 흘러가지 못하고 미로로 빠지는, 미궁에 빠지는, 자궁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데이트 코스가 돼서는 안 되니까 수동적인 여자들은, 데이트 코스를 스스로 기획하지 않는 여자들은 원하는 곳이 딱히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딱히 없고요. 남자랑 있어도 만지고 싶은 부위가 딱히 없어. 보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이 여자들은 왜 이럴까? 식욕이 없다는 건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위와 횡격막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혹은 식욕이 너무 많은 것도요, 그 신체 혹은 정신에 뭔가 결핍감이, 막대한 결핍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류가 걸린 거죠. 사고방식이. 식욕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리작용을, 내장 기능을 보살피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거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잖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데이트 코스가 한쪽으로 쏠리겠지. 1차도 먹는 거, 2차도 먹는 거, 3차도 먹는 거. 그러면 데이트가 섹스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미로로 빠져버리게 되죠. 만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여자들은요, 만지고 싶은 욕구가 없는 남자들은, 성욕이 없는 남자들은 촉각적인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아무도 날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누군가를 만지고 싶지가 않아. 난 그냥 쉬고 싶어. 가만히 누워 있고 싶어. 번아웃 된 거지. 체력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까맣게 새까맣게 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 받으러 가서 그냥 누가 나 아픈 것 좀 나 대신 풀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유행이 한참 지난 용어로 따지자면 힐링이 필요한 거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사람들은요, 세상이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남자를 만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성을 만난다 해도 그 남자의 미래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미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도 내가 5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됐을지 몰라. 그냥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싶어. 너무 지쳤어. 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가 어떻게 다채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내 미래도 궁금하지 않아. 난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재미없는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목적 자체가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걸 좋아하고요. 상대방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게 너무나 재밌고요. 데이트 코스를 짜는 게 너무나 신나죠. 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데이트 코스가 없는 사람들은 데이트 코스를 짜고 싶지도 않고 짜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또 뭐야? 성욕도 없는 거야. 그러면 데이트를 하면은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라비린토스. 자궁으로 빠져서 자궁 오로가즘을 느껴야 되는데 연인이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이 영상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데이트하기를, 이성을 만나기를, 세상과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청춘들이 늘지 않았으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줄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라도 뭔가 방법을 건네주고 싶어서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남자랑 데이트하는 그 데이트 코스를 진행하는, 데이트를 리드하는 그 재미를 남자들만 독점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도 남자를 리드를 하는 데이트 코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성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이트이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화가 로맨틱해지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손이 가죠. 상대방이 좋고 지금 데이트하는 썸남이 너무 마음에 들고 썸녀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손이 가잖아. 몸이 가까워지죠.
서로 잘 모르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몸을 만지면 그거는 범죄잖아요. 근데 한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상대방의 가족, 상대방의 어떤 과거,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포부,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상대방의 약점이 또 의외로 뭔지, 상대방이 어떨 때 귀여운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고 상대방을 더 만지고 싶어지죠. 가까워지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몸을 매만지는 느낌이 궁금해서 서로의 간격이, 정신적 간격, 신체적 간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상대를, 상대의 몸을, 상대라는 세상을, 상대의 정신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음미해 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 절로 커지고 성욕이 증가하고 성기가 발기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성이 데이트 코스를 리드함으로써 여성이 스킨십을 애무를 리드를 하면서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든지 다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 남자의 상상력, 그 남자의 경제력, 그 남자의 활동 반경, 그 남자의 미래. 그래서 저한테 섹스를 한다는 건요. 상대방의 몸을 껴안는 거는 상대방의 모든 사회적 요소를 내 안으로 품어내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섹스를 해요. 제가 여자랑 섹스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사항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남자랑 섹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발상을 한번 바꿔보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의 데이트 코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잠깐 물 좀 떠오고 물 한 컵을 다 먹었네. 자, 빨리 감기해서 스킵했죠? 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코스. 저는 데이트 코스 짜는 거를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 1차는 먹거리가 아니에요.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여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과 남자와 첫 데이트 할 때의 데이트 코스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대제가, 성대제가 처음 데이트하는 여자랑 데이트 코스를 어떻게 짜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바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이거는 전 좀 별로입니다.
아니 뭐 데이트하기 전에 정식 데이트하기 전에 잠깐 짧게 대화를 할 수 있겠지. 스몰 토크를 할 수 있겠는데 정식 데이트 코스를 1차를 처음부터 카페에서 한다? 나 그건 좀 어색하고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저는 그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상대 여성과 저 사이에 제3의 대상을 등장을 시켜요.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PPT를 띄우겠습니다. 임 잠시만. 잠시만요. 음. 아니야. 미안. 이게 아니고 씨바. 보이세요, 여러분? 제 얼굴을 좀 없애볼까? 잠깐. 보이시려나? 없으니까 조금 심심한가? 최소한으로 줄여볼게요. 너무 너무 발기가 죽었는데. 음. 이거 이태원에서 보테가 베네타 전시회 할 때 그게 뭐야? 현대카드? 뭐 무슨 뮤지엄? 현대 뮤지엄인가? 그런 데가 있어 이태원에. 거기서 제가 데이트를 했었죠. 썸녀랑 그 코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남자분들은 왜 핸드백? 핸드백을 왜 1차 데이트 코스로 구경을 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보테가 베네타는 정말 디자인이 아름답죠. 자, 이런 거를 같이 여자랑 보는 거야. 데이트하면서. 첫 데이트하면서 제가 보테가 베네타를 사줄 순 없지. 구경만 하는 거지. 음. 그리고 그 보테가 베네타 전시회가 있었던 위층에는 또 그 음악 듣는 청음실이 있었어. LP판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같이 음악도 듣는 거죠. 자, 이건 뭐야? 이것도 보테가 베네타 옷이에요. 이거를 사 입는 정신병자는 없잖아. 그지? 구경하는 거야. 이게 미술관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재밌잖아. 보테가 베네타 옷이래. 그 우뚜꾸띠르에서 선보였던 의상인가 봐. 이거는 이제 구두. 이거는 판매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꽤나 이뻤어요. 보테가 베네타 독특하죠? 저도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생분께서 저한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주셨는데, 이야, 제가 그거를 편의점에서 나오다 잊어버렸지 뭐야. 이게 핸드백이래요. 기가 막히죠 디자인?
진짜 이쁘죠? 꼭 사지 않더라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 좀 멋있던데. 이게 제가 말하는 제3의 대상을 그녀와 저 사이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세 명이서 합동 데이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쓰리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쁜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녀만큼 또 스펙터클한 장관인 볼거리를 하나 데이트 코스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자랑. 재밌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많아진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가 저절로 돼요. 볼거리, 즐길거리, 1차 코스가 재미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녀의 감상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저의 소감이나 어떤 뭐 영감이나 저의 감정을 또 여성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여자의 특징을 알게 되고, 저의 또 허당끼를 상대 여성이 알게 되잖아. 서로의 약점을 서로 들킬 수가 있고, 거기서 유머가 생기고, 개그가 발생하고, 말이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나무 기둥에서 가지가 피어나듯이. 자, 또 다른 데이트 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여자랑 데이트 코스 하러 갔을 때, 아예 그냥 아는미 선생님의 한국 최고의 여성 댄서, 춤꾼, 아는미 선생님의 춤추기 워크샵을 데이트 코스로 짜버렸어. 자, 아는미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춤을 출 수 있는지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아는미 선생님은 20년, 30년 전부터 빡빡이 머리를 하고 다니는 여성입니다. 춤 진짜 잘 추고요. 몸매 아직도 끝내줘요. 근데 머리가 짧은 게 좋대, 자기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같이 춤추는 거야, 막.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참여자들. 저 워크숍 참여비 무료였습니다. 음, 패션도 죽여주죠? 생각해봐. 전날 그 여자랑 처음 데이트하는 날이었거든? 근데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저기 가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 놀았다니까? 얼마나 웃긴데요. 저 이러고 데이트해요, 여러분. 음? 또 다른 코스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 후배 화가가 친구들이랑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를 또 데이트 코스로 짰지 내가. 자, 보시죠. 그림이에요. 이거는 20대 청년 미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 후배 화가가 직접 그린 테이블이에요. 이게 저한테 있던가 어디? 호랑이 화가야, 이 친구는. 호랑이 그림을 잘 그려요. '심바.'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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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
음, 저 후배 화가. 자, 나무 그림 보이죠? 이거는 다른 화가가 그린 거야. 근데 꽤나 현대적이지 않나요? 감각이? 자, 호랑이 그림 멋있죠? 이거는 일본의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데이트 때 보러 갔던 거죠. 진짜 멋있었어요, 여자 그림. 여잔지 남잔지. 이게 뭘 그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엔 뭘 그린 거야? 이게 놀랍게도 푸드를 그린 거래요. 강아지를 그린 거래. 색감 배치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죠? 여자랑 같이 이런 거 보면은 대화가 저절로 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자 만나서 무슨 대화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데이트 기술도 있어. 어떤 대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연출하고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감정을 채워 넣어서 내 의도대로 상대를 조종하는 그런 굉장히 저급한 싸구려 데이트 기술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데이트 코스를 잘 짜잖아요. 대화가 저절로 돼.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왜 해?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 작품이 저한테 대화를 하게 해준다니까요. 여자랑 대화가 저절로 되게끔 해준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얼마나 편해. 얼마나 부담 없어. 머리를 막 쓰지 않아도 되잖아.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전시회에서 봤던 거고요. 아프리카 화가들이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 그 그림들이에요. 조수작품도 있었고. 그 아프리카 화가들이 와서 합동 전시회를 했는데 신드롬이라는 뮤지션이 음악가가 와서 밴드 공연도 하고 이게 1차 데이트 코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대제, 성스럽다 이대제, 성대제의 성지순례길을 1차를 공개를 했고 이거 괜찮네. 성지순례. 성대제의 성지순례.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는 성대제 데이트 코스를 방송으로 공개를 하는 성대제의 성지순례를 제가 한번 앞으로 고정 코너로 한번 짜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는 저의 데이트 2차 코스. 아니, 그래도 1차 여기서 즐겼으니까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파졌으니까. 밥 먹으면서 좀 대화를 해야 되잖아. 저 2차 코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매달 말에 오르가즘 교육생, 그리고 운동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죠. 저한테 운동을 배우고 싶거나 오르가즘을 배우고 싶은 여성 교육생, 남성 교육생, 지망생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인데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야한 밤 되세요.